자, 이제 생명 시스템과 세포 들어가는데 우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나한테 안 배웠구나. 시스템에 의미가 있어. 과학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1번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구성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고 2번 걔네들이 독립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향을 주고받음. 이럴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아마 민쌤이랑 지구 시스템 공부했나 모르겠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뭐 하잖아. 거기도 역시 직권, 수권, 다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구성 요소지.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배웠을 거야. 뭐 태풍 부는 거는 누구랑 누구의 연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튼 그게 이제 시스템인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 시스템이잖아. 그럼 생명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고. 생명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요게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라는 거야. 세포 소기관들.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살아간다. 세포 소기관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이 생명 시스템을 이제 세포 수준에서 보고 세포 수준에서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으면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중요한 애들 몇 개 적어볼까? 핵, 그 다음에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영향을 주고받냐?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단백질 합성이라는 걸 하게 돼. 단백질 합성. 다음 연록체, 미토콘드리아 한번 좀 들어봤을걸? 연록체랑 미토콘드리아. 그럼 얘네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은 물질 대사를 일으킨다. 물질 대사 들어봤냐? 뭐 그냥 에너지 합성과 분해라고 할까? 에너지 생성. 에너지 생성과 관련 있는 것들을 한다. 다음에 또 뭐가 되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까지 같이 써줘야겠다 이거. 내려서 소포체, 골지체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골지체까지 단백질 합성에다 집어넣고 미토콘드리아의 연록체를 에너지 생성으로 돌려야겠다. 얘네 에너지 생성. A 입고 있어야지. 지금 여기다 적은 게 서로 영향 주고받은 걸 적어준 거야. 다음 액포, 세포막, 세포벽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그냥 막구조로 해서 따로 안 적을게. 뭐 막구조들이 있다. 막구조는 좀 그 기능이 다양해갖고 이따 볼게. 액포도 막구조고 세포막도 막구조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생명 활동을 수행한다. 즉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뜻이야. 크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생명 시스템은. 즉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됐을 때 이 개체를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세포를 생명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우리는 세포를 생명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으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세포를 생명 시스템으로 본다. 저기 세포의 뜻 뭐라고 되어 있지?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런 거는 그냥 체크를 해놔 가볍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그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무엇입니까? 그럼 세포라고 해. 물질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뭐야? 물질. 물질의 기본 단위. 즉, 이 단위가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단위라고 하거든. 그 물질은 원자, 생명체는 세포. 이제 세포들의 모임, 동일한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의 모임, 요거 조직. 이거는 A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야. 그럼 그냥 A야. 이 상태가 조직이라면 기관은 느낌이 달라. A랑 B, 즉 다른 조직을 합치는 거야. 다른 조직을 합쳤더니
새로운 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기관이라고 표현해.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지. 근데 달라. 이거는 비슷한 애들의 합이야. 동일하거나 비슷한 애들의 합이고 기능이 안 바뀌어.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애들을 합쳐갖고 새로운 기능을 획득한다고. 예를 들면 위를 생각해봐. 위라고 하는 기관은 근육 필요하고 신경 필요하고 혈액도 필요하고 뭐 상피조직이라고 해서 껍질도 필요하거든. 이렇게 모여갖고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잖아.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식물은 기관이 진짜 심플해. 식물은 옆에다가 좀 적어볼까? 그 식물의 기관. 식물의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첫 번째, 영양기관. 영양기관. 두 번째가 생식기관. 되게 심플해. 영양기관은 딱 세 개야. 식물에 영양이 필요한 애들. 뿌리, 줄기, 잎, 끝. 그럼 생식기관은 꽃, 열매, 끝. 이게 기관이 다야. 그럼 추가적으로 이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인간의 기관이 너무 많아. 사람 같은 경우는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단계가 더 있다고. 그걸 뭐라고 하지? 기관계. 이거 동물만 있어. 기관계는 동물만 있다. 여기 지금 적혀있진 않지만 이 조직 애들 있잖아. 조직과 기관으로 넘어갈 때 식물만 갖고 있는 단계가 있거든. 조직계라고 해서. 조직계라고 해서 식물만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이 조직계, 기관계의 개념적 차이는 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동물이 기관계가 있는 이유는 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묶어놓는다고. 예를 들면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생식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들을 합쳐갖고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잔뜩 있다. 근데 식물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없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강조한 게 보이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기관계가 보이니까 누구야? 동물. 여기 기관계가 보이니까 동물이야. 근데 식물은 어때?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지? 조직계. 조직계를 갖고 있는 애는 식물이라고 한다. 네, 조직이랑 조직계랑 무슨 차이냐고? 궁금하지? 궁금할 수 있어. 얘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된 거거든? 얘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됐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조직이 모여서 기관될 때는 새로운 뭔가 기능을 획득하지. 얘는 새로운 기능이 획득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모여만 있어. 대표적으로 식물의 관다발 들어봤어? 물관, 체관. 이 물관이랑 체관을 묶어서 물관 조직, 체관 조직 그걸 묶어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표현하거든. 그렇게 모였을 때 새로운 기능을 갖나? 아니야, 그냥 운반이야. 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여기 근육, 신경 이렇게 모였을 때 위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잖아. 그게 없어갖고 조직계고, 조직계가 여러 개 모이다 보면 이제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가 있어. 비로소 관다발 모이고 또는 뭐 영양에 관련된 조직계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잎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 모였을 때 추가적인 알파가 있어서 얘는 기관이라고 표현한 거고, 모였는데도 추가적인 알파가 없어서 그냥 조직계라는 이름을 붙이고. 됐다. 여기가 모여서 딴 게 생기면은 그렇지.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생기면 우리가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런 분명히 다른 게 모였거든. 다른 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능 획득이 없으면 이제 식물의 조직계라고 표현한다. 원래 하는 것만 하면. 다음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거는 차분하게 좀 공부를 해야 돼서 먼저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애를 한꺼번에 쫙 정리해 볼게. 세포, 핵. 그럼 핵이 있으면 이 주변 배경은 뭐라고 그래? 세포질이라고 하지? 맞아? 핵 안에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대. 이거 뭐라고 그래? DNA. 여기에 너의 유전 정보가 담겨있잖아. 이거는 너의 단백질 설계도야. 어떤 단백질을 얼만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설계도가 여기 담겨있는데, 실제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은 세포질에 있어요. 이렇게. 이 공장 이름 뭐라고 하게? 리보. 그렇지, 이게 리보솜이야.
이때 원본을 주지 않는다고 공장에 복사본을 준다고. 그 복사본이 뭔데? 그렇지 RNA. 그 DNA로부터 RNA로 카피를 떠서 얘를 보낸단 말이지. 맞지? 이 카피 뜨는 과정을 뭐라 그래? 전사. 참 잘했어요. 그럼 카피를 떠서 리보솜에 도달했어. 그럼 리보솜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단백질을 뿅뿅뿅뿅 뽑아낸다고. 오케이? 이거 단백질을 뽑아낸 거야. 그럼 리보솜이 RNA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을 뽑는 과정. RNA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로 넣을까? RNA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을 뽑는 과정. 요건 뭐라 그래? 번역. 번역. 이거를 그냥 핵공 통과라고 할게. 핵에 구멍이 있거든. 그 핵공을 통과해갖고 밖으로 나오면 리보솜에 붙어갖고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RNA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막 쭉 갖다 꺾잖아.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너가 알고 있는 기본일 텐데 나는 그런 거 두 단계밖에 얘기를 안 해줬네? 맞지? 소포체라고 해서 이 핵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막 구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소포체라고 하는데 이 소포체는 좀 컬러를 집어넣자. 리보솜이나 특별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볼게. 내가 이거 이해하기 쉬우라고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거든? 근데 실제 세포질 안에서는 그 점으로 보여. 이 리보솜들이 소포체에 탁 붙어있어. 아주 그냥 힘드네. 다락다락 붙어있다고. 그래서 뭐 전문용어로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치면 소포체라고 그래. 현미경으로 보면 저 리보솜이 붙어있어갖고 되게 거칠거칠하고 사포마냥. 왜 붙어있을까? 단백질을 만들다가 이 단백질을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접고 뭐 잘라내거나 접거나 뭐 당을 붙이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거든.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그 수정을 하는 곳이 실은 소포체야. 소포체에서 여기서 리보솜에 결합해갖고 만들다가 둘이 멈춘 다음에 이쪽 안으로 넣어주면서 합성을 마무리한다고. 그럼 이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 소포체에서 일어나는 게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돼. 나도 대학 가서 처음 배웠어. 단백질의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난다. 뭐 아미노산을 자를 수도 있고, 뭐 추가적인 거 붙일 수도 있고, 뭐 접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나는 것이 소포체. 그럼 여기서 완성되겠지? 완성되면 이걸 어디로 보내냐? 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소포체끼리 연결된 걸 표현한 거거든? 소포체는 지들끼리 연결돼 있어. 근데 뒤쪽에 있는 골지체는 이 막끼리 떨어져 있어. 이거 이제 골지체거든? 그럼 소포체에서 그 세포막 같은 그 막에다가 감싸갖고, 이게 소낭이라고 그래. 소낭에다 감싸서 빼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보내줘. 그리고 골지체를 통과해갖고 최종적으로 밖으로 분비하거든? 골지체는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애야. 골지체는 그 세포 외로 분비한다. 내보낼 때 이제 포장해갖고 내보내는 애야.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소포체는 단백질을 변형하면서 심지어 또 뭐도 하냐? 분배도 해, 분배. 그 분배 중에 하나가 골지체로 간 거야. 골지체로 분배되면 얘는 밖으로 나가는 애고, 뭐 핵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소포체에서 핵으로 보내. 또는 뭐 액포에서 필요한 애는 소포체에서 만들어갖고 액포로 보내고, 세포막이 필요하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서 세포막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인 거야. 필요한 장소에 각각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고, 이 분배해주는 과정을 그 단백질의 이동 통로라는 표현을 써.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야 돼서. 이 분배한다라는 표현을 단백질 이동 통로다 이런 표현 쓴다고.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통로. 오케이? 그래서 변형도 일어나고 분배도 일어나는 곳이 소포체. 골지체는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단백질의 큰 개관이야. 되냐? 여기 나온 것만 체크할게. 핵, 뭐 있대? 핵에 DNA가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지. 아미노산 갖다 꼽는 거. 다음 소포체 같은 경우는 거기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보여? 보면은 골지체로 보내거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이걸 다 난 분배라고 표현한 거지. 골지체로 보내면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야. 여기 보면 세포 밖으로 분비 보이냐? 이렇게.
여기까지가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 쟤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뭐 기능 있는 단백질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맞지? 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관련된 거 볼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야. 엽록체가 광합성하는 거 아니냐? 그럼 포도당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는 그 포도당을 뽀개는 자리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거 따로 뭐 깊이 있게 볼 거 없어. 이거 하는 것이 그냥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다.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한다. 다음 액포는 식물에만 있는 애고 그 여러 가지 그냥 창고야. 물도 짱 박아놓고 색소도 짱 박아놓고 노폐물도 짱 박아놓고 그냥 창고 역할 하는 거. 액포는 여러 가지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곳이다. 세포막은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건데 필요한 물질은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 세포벽은 식물만 갖고 있어. 두껍고 단단한 막인데 식물만 갖고 있어서 보호도 하고 모양도 유지한다. 식물은 뼈가 없잖아. 인간한테 뼈가 없으면 그냥 흐물흐물 납작해지겠지? 슬라임 마냥? 근데 식물은 저 세포벽이 딱딱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야 될 거 1번 식물만 갖고 있는 소기관 정리해야 돼. 1번 식물만 갖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할래? 세포벽도 엽록체. 2번 주로 식물에 있다. 이런 표현. 주로 식물에. 거의 대부분이 식물에만 있는 게 있어. 그게 액포야. 동물 중에서 아주 일부가 액포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식물에만 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 주로 식물에 있다. 그럼 액포. 그럼 3번 단일막 구조냐 이중막 구조냐 이제 구별하는 게 있거든. 막 자체가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 이중막만 정리해줄게. 이중막이 첫 번째가 핵막, 첫 번째가 핵막, 두 번째가 세포막, 세 번째 엽록체막,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막. 얘네는 이중, 막 자체가 이중으로 두 겹으로 돼 있어. 핵막, 잠깐만. 저기 옆 세포막 빼야 되는데 저기 왜 들어갔어? 세포막 빼야 돼. 이렇게 핵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까지. 요거는 이제 이중으로 막이 쳐져 있어. 단일막은 막이 하나야. 나머지 막은 전부 다 막이 하나야. 그럼 세포막 단일막이고요. 그 다음에 액포 단일막이고, 소포체 단일막이고, 골지체 단일막이고, 일반적인 소나무 단일막이고. 이중막이 양이 적으니까 막구조 중에서 얘만 이중막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만 이중막, 핵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만 이중막이다. 요거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단일막이다 이러면 돼. 막 자체가 한 겹이다. 얘는 두 겹. 됐어? 다음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추가성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세포막 여기 정리를 좀 해보자. 이것도 다 줘야 되는구나.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재료가 1번이 인지질이야, 2번이 단백질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세포막의 기능이 물질 출입을 조절해야 되잖아. 조절.
예를 들면 하나의 클럽이 있어. 너가 이제 20살 되면 가겠지? 클럽에서는 인원 통제를 하지. 딱 봐서 물갈이 한단 말이야. 너가 들어가려고 막지. 내가 들어가려고 어서오세요. 반대 아니야 이거. 내가 이제 입국 컷이 당할 것이고 너는 통과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게 가능한 원리가 뭐야? 기본적으로 클럽이라고 하는 장소는 벽이 쳐져 있지? 거기에 출입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잖아. 거기에 딱 어깨들이 지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족밥 들어오면 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훌륭하신 분 들어오면은 컴온 베이비 하는 거고. 맞지? 인지질이 하는 역할이 실은 이게 벽의 역할이야. 못 들어오게 일단 막는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드나들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벽을 치고 드나들게 할 때 각각 필요한 물질이 인지질과 단백질인데 자, 인지질과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보여줄게. 먼저 인지질은 이렇게 생긴 물질이야. 자, 구조를 굳이 따지면 얘를 인산기라고 하고 얘는 이제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지방산은 성질이 지용성이야. 기름이랑 친해. 이렇게 하자. 소수성. 물이랑 안 친해. 인산은 친수성. 물이랑 친해. 친수면 물이랑 친하다는 거고 소수는 약간 뭐 관계가 소원하다, 뭐 소홀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 안 좋아하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 속에다가 이 인지질을 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를 소량 집어넣잖아. 소량 집어넣으면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물에다가 소량 집어넣으면 물이 이렇게 물에 소량을 집어넣게 되면 인지질이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 이게 귀찮아서 그냥 대충.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은 반대로 이제 기름이랑 친한 애거든. 기름이랑 친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소수성끼리 모여 있고 바깥쪽은 이제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지. 물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친수성, 물이랑 친한 애들이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안쪽은 물이랑 안 친한 기름 소수성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소량 집어넣으면 이걸 이제 리포솜 구조라는 표현을 써. 학교에서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는 모르겠다. 근데 물에 다량을 넣잖아. 물에 다량을 집어넣으면 조금 특이한 구조를 이루어. 어떻게 이루냐? 양이 많잖아. 그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둘러싸. 그러면 여기에도 물이 있고 여기에도 물이 있는 거야. 그 물과 물 사이를 기름층으로 막고 있는 듯한 느낌? 요거를 우리가 미셸 구조라고 해. 미셸 구조. 마이셀. 나 이거 반대로 가르친 것 같은데? 이게 미셸 구조인데? 이게 미셸 구조, 이게 리포솜 구조인데? 이렇게. 물과 물 사이를 기름층. 이 소수성이 이게 기름 느낌이고, 이건 물 느낌인 거야.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기름층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때 이 구조, 여기서부터 이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표현. 이중층, 이중막 아니야. 이중층. 이중막은 요 막 구조가 두 겹 있으면 이중막이야. 아까 이중막인 거 세 개 있었지. 뭐. 변로체, 핵,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지금 요 그림 보여? 물과 물 사이를 기름층으로 막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인지질 이중층이. 이중막 아니야. 이거 자체가 두 겹으로 있는 게 이중막이야. 핵, 변로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 알면 되고, 요거를 이제 가로막은 상태에서 단백질이 낑겨 있잖아. 이 단백질 덕분에 뭐가 일어난다고?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난다. 필요한 물질만 드나들 수 있다. 선택적 투과성.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다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을 통해서 이 구멍 뚫려 있잖아 가운데. 이 구멍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이 드나들 수 있다.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고정돼 있는 구조가 아니고 움직일 수 있어. 이동 가능해. 요거 꼭 기억해. 이동 가능해.
그래서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배, 인지질 배에 이 단백질 배가 떠돌아다니는 느낌. 인지질 바다에 단백질 배가 떠돌아다니는 느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쟤네. 그래서 여기 체크를 좀 해봐.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단백질 위치가 바뀐다. 이런 표현 나오고, 그다음 이중충을 이룬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단백질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 두 개 같이 있어야 돼. 인지질이 벽을 쳐주고 단백질이 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선택적 투과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필요한 물질만 대답했습니다. 야, 막말로 벽이 없이 문만 있다고 이게 통치가 안 되지만 벽도 쳐놔야 된다. 뒤로 넘겨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나오는데 이제 확산과 삼투가 나오거든. 다다다다 확산과 삼투의 비교. 확산과 삼투. 물질은 항상 경계를 기반으로 경계를 기반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거든. 이때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야.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 용매, 즉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를 삼투라고 그래.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진한 물이랑 물이 있을 때 여기 소금이 많고 여기 소금이 없어. 그럼 소금이 직접 이동해주면 그게 이제 확산이라고. 근데 막을 경계로 소금이 이동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자연은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농도차가 있으면 소금을 처음에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소금이 이동할 수 없어. 이 막이 너무 촘촘해서. 그러면 그 촘촘한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을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희석을 시켜버린다고 그냥. 차이점 알겠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 즉 소금이 이동하는 현상, 그러면 확산인 거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삼투라고 한다고. 알겠지? 경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경계의 틈이 충분하면 그냥 이동하면 돼. 크기에 상관없이. 근데 이거는 이 소금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소금이 통과할 수 없으면 그거보다 작은 물만 통과할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일어난다. 또 확산 좀 볼게. 확산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 그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단순 확산. 두 번째가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단순 확산은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통과할 수 있어.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 직접 통과 하면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면. 촉진 확산은 뭐가 필요한 거야? 단백질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단백질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오케이? 요걸 이제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얘를 기억해야 돼. 단순 확산은 크기가 작으면 다 돼. 크기가 작은 애들은 단순 확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색깔 좀 넣어줘야겠는데, 크기가 작은 애들, 예를 들면 물,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오케이? 다음 하나 더. 지용성 물질, 즉 기름 성분. 기름 성분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직접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기름층이잖아. 기름층이니까 그냥 기름이 녹아갖고 이동 가능하다고.
지용성 물질이 뭐 아는 거 있을까? 니코틴? 니코틴이 지용성이거든. 세포마가 직접 뚫고 들어갈 수 있어. 또는 볼펜? 볼펜도 지용성이지. 네가 피부에다가 볼펜으로 낙서하면 거기 뚫고서 알아서 들어간다. 그렇다. 지용성 성분은 단순 확산으로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촉진 확산은 크기가 큰 놈이 필요하겠지. 크기가 큰 놈, 뭐 포도당, 또는 뭐 아미노산. 다음 크기가 작더라도 엔드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있거든. 이건 무조건 저 촉진확산 단백질이 필요해. 전하를 띠는 것 자체가 그 수용성이 되게 강한 애들이야. 물을 좋아하는 애들. 그럼 기름층을 작아도 통과 못해. 이게 각종 이온이지. 각종 이온들은 반드시 촉진확산해야 돼. 각종 이온들. 그치? 그럼 요거 좀 보고 정리해볼까? 자, 인질 이중증을 직접 통과하는데 단순 확산이야. 그럼 여기 O2와 CO2의 교환, 그다음에 물이 이동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인질 이중증을 직접 통과하는 거. 막단백질 통과하는 거는 단백질 필요한 거. 이온들 크기가 작아도 얘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름층에 녹을 수가 없다고. 맛소금을 참기름에 못 녹이잖아. 그래서 그 고깃집 가면 기름장 나오지? 거기에 소금이 그대로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 이온은 아무리 작아도 기름을 못 녹는다.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이니까 이제 바로 통과 못하는 거지. 그런 애들은 물을 통해서 통로 통해서 이동한다. 포도당, 아미노산 얘기다. 다음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지. 이 물이 이동할 때 저장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등장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고장액이라는 표현이 나와. 저장액이라는 말 뜻은 그 농도가 굉장히 낮은 용액이야. 그냥 맹물, 증류수. 등장액은 내 몸의 농도랑 똑같은 물. 이게 식염수. 고장액은 굉장히 짠 물, 소금물. 농도가 굉장히 진한 물, 소금물이거든. 그러면 세포 마기실은 되게 촘촘한 경계란 말이야. 일명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세포막은 굉장히 촘촘한 막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 같은 용질은 이동을 못해. 자, 여기 적혈구가 있어. 적혈구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막 녹아 있다고.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어. 너무 많이 그렸네. 중국에 적혈구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어. 근데 바깥쪽이 소금물이니까 소금 엄청 진한 거야. 힘들었어. 엄청 진한 거야. 그럼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잖아. 이때 원래 소금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소금이 못 들어가니까 빠져나온다고. 물이 빠져나와서 얘가 쭈글쭈글해져. 그 상태를 우리가 고장액에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이게 물이 빠지는 거잖아. 들어오는 물도 있어. 이때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나가기만 한다 그러면 오답이야. 이따 배우겠지만 이 등장액, 식염수에서는 적혈구 모양이 안 변해. 왜 안 변해? 그렇지. 물이 나가는 만큼 물이 또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저장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여기 농도가 진하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럼 물이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거 찔끔만 나간단 말이야. 그럼 적혈구가 부풀겠지. 그럼 이게 터져요. 그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은 용혈 현상이라고 해. 적혈구가 물이 자꾸 스며 들어가고 빵빵해지다가 터진다. 용혈. 용이 이제 뭔가 녹아버리는 거고 혈은 피잖아. 용혈 현상. 혈 녹아버린다. 그래서 요거 화살표 방향 잘 봐야 돼.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여기도 표시돼 있지? 나가는 게 많다. 들어오는 게 많다.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같다. 특히 여기서 용혈 현상 꼭 적어놓자. 여기 용혈 현상. 이거 꼭 적어놓고. 식물은 좀 달라. 식물은 막을 넘어서서 벽이 쳐져 있거든. 이 벽이 굉장히 단단해.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높으면 물이 빠져나오지? 그럼 이 벽에서부터 막이 분리돼. 이걸 원용질 분리라고 해. 옆에다 적어놔. 원용질 분리. 뭐 여기서 아무 일 없는 건 똑같고. 농도가 낮은 용액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빨려 들어가잖아? 물이 빨려 들어가서 팽팽해지지. 근데 세포 벽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 터지진 않아. 그러니까 용혈이 없어 얘는. 용혈이 일어나지 않고 최대로 팽창돼 있다. 최대 팽윤 상태라는 표현. 최대 팽윤 상태, 부풀어 있는 상태. 그 어느 학교에서 너네 학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F 모양 그리라고. 그 물이 빨려 들어간 만큼 F도 커진다. 그 F 크게 그리면 돼. 얘는 물이 빠져나갔지. 빠져나가는 만큼 F에서도 물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져. 같이 가면 돼 이거. 뒤에 문제 풀어보는데 우리 그 용상 거 먼저 풀고 다른 거 풀자. 용상이 몇 번 붙었나? (49번부터) 아니다 49번이었어. 47도 아닌데? 더 앞에서 붙었는데. 19번부터다. 19부터 쭉 해갖고 19에서 54까지 19에서 54번까지 시작!